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기준금리 얘기를 오늘 좀 급하게 해볼게요. 예. 뭐 잠깐 멈춘 거지 끝난 건 아니야. 우리는 올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5%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비치면서 그런 방향성을 왜 세운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찜찜하죠. 근데 찜찜하죠. 이저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을 얘기했는데 요번에 FOMC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26년도 연말 금리가 나왔어요. 그 2.9%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는 2.5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 중립금리라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없고 아주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6년이나 돼야 요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절충점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길게 갑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사실은 4번 내리기로 그렇게 이제 뭐 예상들 했는데 네. 2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좀 길게 가니까 좀 참아주시고요. 예. 뭐 등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금리에 그다음에 고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거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로 생각하시고 가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따지는 것 중에 뭐 명목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막 우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금리입니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네. 그 숫자들을 보고 계시면은 굉장히 뭐 여러분 크게 뭐 수익률에는 변동이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아까 수익률 얘기하셨으니까 주식 시장은 반응을 우리나라는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2,500선이 무너졌어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추석 전에 조금 불안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 때 되면 대개 이제 질문이 그래요. 추석 연휴에 주식 안고 갈까요? 팔고 갈까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추석 전에는 사실 지난 10년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0.47로 빠집니다. 그 전에. 그 앞에. 추석에 좀 현금 수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추석 연휴하고 있는데 뭐 우당탕탕 해외에서 뭐가 일어나면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빼고 딱 저거 위험 감수하느니 빼고 가자 이래갖고 좀 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석을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로 보면 네. 코로나 이전에 보면 1.6%가 올라요. 첫 거래일에. 그래서 빠진 거보다는 올라가는 게 일주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항상 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들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길게 갖고 간다, 뭐 짧게 간다, 뭐 이런 거보다는 항상 현금화한 거보다는 갖고 계신 게 통계상으로는 수익률이 0.1이라도 더 높았다. 이렇게 지금 뭐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바꾼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의뢰 추석 전에 네. 현금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 끝나고 그렇죠. 나면은 조금 더 오르니까 오른다. 예. 특별하게 지금 뭐 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갖고 가죠. 갖고 가죠. 2017년도에 추석 연휴가 열흘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 보면은 끝나고 나서 또 굉장히 모멘텀 타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는 경제다. 오늘은요. 갈등의 발전을 예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 사이에서 반도체의 상황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서 그런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기술력을 굉장히 발전시켰다. 그럼 지금 미국 괜찮나? 이런 게 궁금한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게 10개 실패하다가 한 개 잘 만들었어. 이거 가지고는 제품을 팔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네. 오늘 실체를 한번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의 신화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서 7나노 했다고 그러고 뭐 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오면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됐어요.
정치적 이제 의도다. 예, 하나씩 먼저 보시면요. 네. 정치적 의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을 다 살펴야 되는데 네. 5월 21일 날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생산한 제품들은 구매를 이제 중단한다. 네. 보안 위험이 있다. 네. 그리고 8월 1일 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거 이제는 우리가 수출 안 하겠다. 요게 1년의 지금 이 과정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법에 대한 이 뭐 레이 가드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는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날 것 같고 이 등등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경제 안보적인 부분들로 지금 치고 받고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이 뭐 국산화라든가 그다음에 얼마큼 올라갔느냐 사실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뽐내려다가 사실은 딱 걸린 거예요. 그건 지금 얘기 나오는 뉴스랑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제 발등 찍은 겁니다. 오. 자 하나씩 보시면요. 네. 여기서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그거를 쓴다 그랬는데 네. 원래 이 회사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는요 옛날에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5G 통신망 양산한 데가 하이실리콘이에요. 기술 갖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하는데 7나노까지 왔던데 이건 2018년도에 애플 XS라는 스마트폰 딱 그 수준이에요.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르지만 네. 거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EUV라든가 DUV라든가 이제 최신 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옛날의 기술을 한 번 돌릴 거를 4번을 돌려서 7나노를 맞춘 거예요. 그 이해 못했어요. 네 번은 어떻게 네, 그러면 이 웨이퍼에다 놓고서 네. 이거를 딱 회로를 그린 다음에 그걸 네. 막 이제 파내거든요. 예. 착 파내는데 그거는 이제 7나노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 EUV라는 엑스트라 이제 아주 이 굉장히 좋은 장비가 필요해요. 네. 한 대가 5천억짜리가. 근데 그거를 수출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덜란드 제품인데 우리 중국에 안 팔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번 파고 2번 파고 3번 파고 4번을 파야 네. 이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회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면 생산비는 얼만큼 하냐? 맥시멈 하면 100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4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4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 파니까 4배 더 들어가는 게 아니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싹 피해서 파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비가 100배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국가의 보조금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는 이제 뭐 여기는 사실 중국은 28나노예요. 지금 삼성은 2나노 하니 3나노 하니 이제 이러잖아요. 예. 그거를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쫓아온 거는 대단하긴 많이 하죠. 쫓아왔다. 예. 뭐 등등.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된 거는 EDA라고 반도체 설계 기술하는 이 기술 그게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보니까 14나노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또 빌려온 것 같고 예. 등등해 봐서 지금 사실 한국하고 그다음에 뭐 선진국의 이 반도체 기술하고는 한 5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지금 아세요? 이 딱 걸렸다고 누가 표현을 했는데 딱 걸렸어요.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지금 네. 발표를 하고 사실 2020년도에 사실 부품 국산을 한 40% 하고 2025년도에 한국과 프랑스를 추월을 하고 그리고 35년도에 일본과 독일을 출발하고 40년도에 미국을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 속도로는 이렇게 뭐 이것은 만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간 칼 한 자루만 한번 갈아보자.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되겠다. 네. 장비로 해서 많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퀀텀 점프는 항상 장비에서 나오는데 장비는 아직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최근에 나왔던 이 평가에서
정치적 의도로 지금 미국과의 뭐 이 협상이라든지. 부딪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 이렇게 잘해. 이 정도의 지금 싸움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무시해도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정을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품으로 판매할 수 그렇죠. 있을 정도의 가성비가 나오는 공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제품을 생산해야 네. 아니 똑같이 7나노인데 삼성전자에서 파는 거는 3,000원이면 만드는데 여기 네. 뭐 10,000원에 판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술을 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니 그 얼마나 생산비를 줄이느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아니, 거죠. 원가를 줄이는 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디 들어가는 걸 딱 맞춰서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양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박스로 떼가는 거거든요. 그냥 탁탁탁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S사의 예. 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거죠. 어? 그 안에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되는 거야? 수출이 제한이 돼 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우리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구해서. 그 재주가 참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에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채로 파는 거니까 거기서 네. 이제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뭔지 아세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기술적인 뒤처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또 우리가 뭐 사실 뭐 안심은 뭐 금물이겠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오셔야 되네요. 네.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걸 보시면 28나노가 거기는 주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아직도 수요의 75%가 28나노면 충분합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시장은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28나노만 잘 만들어도 자기네들이 지금 뭐 쓸 수 필요한 있거든요. 것들은? 예, 오. 그래서 뭐 국산화, 뭐 내재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쫓아 올라오겠죠. 근데 반도체 업계의 속설 중에 하나가 3년 내지 5년의 차이가 있으면 절대 극복을 못한다는 게 반도체. 다른 회사는 가만히 있나요? 더 그렇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뭐 만드는 거는 2018년도 19년도에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가 하던 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세대 이상 그러니까 3, 4년 지금 뭐 7, 8년 지금 벌어져 있는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는 한 그렇죠. 쫓아오지는 힘든 그런 격차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화웨이가 미국에서 집중 제재를 받았던 회사인데요. 3년 만에 최신 휴대전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반도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인데 요게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네. 예,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예. SMIC에서 만들었다는데 이거 화웨이에서 나오는 휴대전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화웨이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 반도체 설계하고 이런 데가 하이실리콘이라고 있는데요. 하이실리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가 5G 통신 칩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곳이에요. 오.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까지죠. 딱 거기까지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반도체에서 같이 크려면 주변에서 같이 쫙 올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지금 조금 약한 부분들이 아직 약한 네. 고리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거를 설계도를 가져다가 대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화웨이가 혹시 애플처럼 자체 프로세스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 혹시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한 거예요. 예, 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칩을 이제 퀄컴에서 만드는 칩을 이제 그 반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뭐 삼성폰이나 그다음에 이 애플폰 보시면은 거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어디 뭐 접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없어요 여기는요. 홍몽이라고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범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 거는 미국 가서도 쓸 수 있잖아요. 네. 뭐 이 화웨이 거는 미국 가서 못 써요. 뭐 수출도 안 되겠지만. 네.
등등 세계적인 범용성의 지금 문제들이 지금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삼성이나 애플을 뛰어넘는 기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칠라노 갖고는 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왜 장비가 제일 중요하다. 네. 반도체의 성공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장비 국산화에 거의 성공했다라는데요. 28나노요. 아, 예. 28나노미터에서는 됐고요. 예. 베이징 황펑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했는데 아니 차근차근 올라오는 거 좋습니다만 네. 지금 삼성전자니 뭐 TSMC니 뭐 인텔이니 여기는 그냥 손 놓고 놀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EUV라는 그 극자외선 이 감광기가 없으면은 네. 더 회로폭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 이 장비가 없으면요. 그래서 지금 한 대가 5천억짜리를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에는 못 줘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거 주지 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지금 부분들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편하게 네, 하시려 네. 그러면 2025년에는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아, 왜요?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이제 공장도 지금 30개 이상이 지어지고 있고요. 30개 이상이? 그다음에 예. 이제 중국을 통해서 나오던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뭘 만들고 또 미국에 지금 많이 또 지금 리쇼어링해서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각 유럽에서 자기네들도 만들겠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게 2025년입니다. 그때 지금 이 공장을 설계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31개가 거의 다 젖어요. 일본에 있는 것도 다 젖이나요? 일본에도 다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일본에서 왜 도시바나 이런 네, 회사들이 되게 많이 뒤처졌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일본 내부에다 공장을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쏠렸잖아요. TSMC도 지금 짓고 있고, 예, 그래서. 등등 완전히 재편이 되는 지금 모습을 가고요. 한미일 반도체 공조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생산을 잘하잖아요. 네. 일본은요 소재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스라든가 여기에 어떤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서 대체 불가능한 게 일본은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 생산을 잘하는 건 베트남이나 인도가 갖고 또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미일 반도체 공조에서 한국이 메모리 잘하니까 뭐 이런 것보다 큰 흐름은 지금 일본이 사실은 한미일 반도체 공조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앞을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생산을 잘하는 거는 대체제가 있어요. 일본이 만드는 소재 이런 것은 대체제가 없어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지금 1.4나노까지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빨리 나아져야 돼요. 초인류 격차가 나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뭐 진짜로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뭐 국가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빴을 때 그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산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끊기지 않고 이어졌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중국도요 우한홍신이라고 31조를 넣어서 보조를 해줬는데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굉장히 아니군요. 어려운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인재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4만 명이 부족한데 예. 중국은 40만 명이 지금 반도체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 안 있는 게 되죠. 아니니까. 그리고 그 기술, 노하우, 그다음에 그 업력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아야 되는데 한국도 놀고 있지 않다, 손 놓고 있지 않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아까 그 7나노 공정 프로세스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반도체에서는. 그럼요. 수율로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만들 때는 100개 만들면 96개는 쓸 수 있는데 한 서너 개 정도?
그렇죠. 뭐 네. 일단은 업계 이제 마지노선은 90%고요. 네. 요번에 나온 걸로 보니까 여기는 40% 내지 50% 되는 거예요. 그럼 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반밖에 못 쓴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4번이나 코드로플 예. 이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산비가 뭐 100배라고 얘기하는 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말씀하신 수율로만 잡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반도체 웨이퍼가 동그라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엣지에 있는 것들 잘 나오게 하는 게 수율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뭐 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OECD에서 보니까 중국은 사실 어쨌든 내수 시장이 너무 탄탄하니까 그럼요. 사실 외부의 조건에 굴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은 비행기 수요가 많으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한대요. 수요가 필요하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네. 기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은 내부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무서운 게 R&D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지원이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건데 2020년에 5,883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GDP의 와 2.4%를 R&D에 그냥 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4년 사이에 46%가 늘었다는 게 문제인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세전공제를 세금도 다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다 들어가는 네. 돈이라 그러면 중국의 이 대대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되겠죠? 계속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목표는 이거예요. 10년간 칼 한 자루만 갈아보자. 뭐가 될 건지. 그래서 이 2015년도는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만은 2040년도에는 미국을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겨보겠다. 뭐 이겨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부터 반도체 회사라는 게 중국에 3만 8천 개가 새로 이제 이 창립이 되고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3만 8천 개요? 3만 8천 개요.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굉장히 중국의 반도체의 어떤 보조금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항상 장비하고 같이 커야 되는데 거기 딱 목줄을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와,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재잖아요. 예. 그렇죠.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건 잘 배워서 중국에 네. 정착해가지고 예. 중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국 출신들의 인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해외에서 오는 과학자들한테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빼가려고 뭐 그냥 그렇죠. 2배에서 공 하나 더 붙여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하여튼 여기가 인재 유치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치밍이에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돌았는데 네. 일단은 주택 구입 보조금을 줍니다. 주택 구입 예. 집을 준다는 거예요? 예, 집을 하나 주죠. 준다, 이렇게 근데 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 중국은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건 네. 뭐 이제 하더라도 근데 지금 계약 보너스로 5억 5천만 원에서 9억을 계약 보너스로만 주는 거예요. 아 계약만 해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입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로 뭐 5억에서 9억 상대를 주는 거야. 그럼 뭐 사실 어머, 세상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평균 연봉은 한 뭐 15만 달러니까 한 2억 정도 되고요. 뭐 그러면은 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의 인력 부족은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뭐 빼가려고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생산 쪽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한국의 기술자들이 좋으니까 좀 하고 그래서 대만에서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요. 예, 뭐 등등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장비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요 기술자들이 갈 생각이 없죠. 그거 계속해서 마른 수건 짜서 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장비 하나 탁 들어오면은 쭉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뭐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는 기술자들은 중국 가는 건 뭐 이제 이런 뭐 지경까지 우리가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들어가는 인력들이 초창기에 필요할 때는 굉장한 대우를 해주다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럼요. 그 중국에서 굉장히 매몰차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진짜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자르고 뭐 예.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공정 바뀌면 막 하고 굉장히 뭐 우스운 사례들 많고요. 처음에 뭐 도면이라도 하나 갖고 오면 뭐 진짜로 네, 네. 뭐 이렇게 상전처럼 하다가 뭐 그거 다 베끼고 나면 또 뭐 다 아는 우리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고 격차가 자꾸 줄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별로 반도체 지금 이제 수출하는 네. 지도를 좀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대만, 싱가포르 순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별 반도체 수출 현황이 저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이제 계속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럼요. 위협은 되고 지금 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재라는 표현들을 쓴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들은요 내수용으로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28나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저 지도가 2025년이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아세안이나 지금 가장 많이 반도체 생산 지역에 핫한 데가 인도예요. 인도 1번 네. 영어를 잘해요. 오. 그리고 인도의 또 인력들의 수준이 높잖아요. 높죠. 그래서 지금 인도로 굉장히 많은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자금이 나온 것들은 인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베트남 뭐 등등이 지금 그래서 아세안권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재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중국이 저렇게 빠지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아세안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자, 중국 시장이 저렇게 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이라도 우리가 초인류 격차 기술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뭐 죽기 살기로 초인류 격차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또 국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먹거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모디 총리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장난감을 지금까지 중국에서 엄청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이겨보겠다. 제조업을 키워야지 어쨌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모디 총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전 세계 1등은 인도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 출신 또 인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또 많은 인구 분포 중에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하고 조금 다른 거는 무슨 수를 쓰는지 모르지만 고위급에 많이 가 계세요. 영어가 잘 되는지 뭘 모르지만 그래서 네. 굉장히 끌어주고 뭐 땡겨주고 굉장히 그래요? 눈에 보이게 해요. 저도 이제 반도체 회사 했을 때 제 보스가 인도 분이셨는데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자기 인도 사람들이면은 네, 챙겨주고.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프로모션 가게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이제 해야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뭐 사장급의 인사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의 조금 우리가 걱정스럽다. 조금 뒤처지는 부분들. 딱 이게 네트워크 미국도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무지무지하게 따지는 나라입니다. 뭐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걸 봤을 때는 빠르게 뭐 삼성전자에서 크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우리가 전 세계의 유수한 반도체 회사에 스며들어가야 공급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장했더라도 한국계의 기술자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고위급에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발표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은 덜렁 지어놓고 혜택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많이 우리 쪽 얘기를 지금 들어줘서 지금 뭐 세부 규정안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중국을 제재하는 게 사실 저기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보조금받고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 뭐 10% 늘리면은 안 된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자, 저게 사실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은요. 미국이 자기네가 한 3년간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뭐 리쇼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저기 잘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삼국 한미일 삼국 강화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게 강화될 부분들은 조금 개연성이 낮고요. 특히 우리가 한국이 이제 생산적인 능력을 갖고서 미국 현지에서 공급망에 어느 만큼 중추적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하면 뭘 못하고 뭐 이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좋은 그리고 많은 수율로 생산을 하게 된 이후에는 굉장히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외교적으로도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장비 얘기도 하고 반도체 생산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최영호 평론가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이 원료 때문에요. 그렇죠. 중국이 땅덩어리도 넓은데 네.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 반도체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원료가 갈륨이라 갈륨,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 많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전 세계 갈륨의 86%가 중국에 있고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뭐 정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생산량의 98%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원료 하나를 그 한 땅덩어리에서 90만%를 그런데 한반도에는 이렇게 뭐 앵커 같은 인재들을 내려주셨잖아요. 자, 근데 갈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요. 전력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실리콘은요 예. 모범생이에요. 국어, 영어, 뭐 산수 이런 거 다 잘해요. 수학 잘하는데 갈륨이 들어가면요 전력에 관해서는 얘가 천재적인 거예요. 한 그러니까 과목만 잘하는 네, 거예요? 한 과목만 잘하는데 지금 그게 핫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홈 그러면 집에 전기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은 미니멈 10% 이상의 수율이 그러니까 이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8%의 생산량을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국이 네. 이제 뭐 딱 모가지 잡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 하면 지금 굉장히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중국에서 만약에 수출 규제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뭐 8월 1일 날 갈륨, 게르마늄 좀 수출 제한을 해버렸어요. 칼날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지금 중국도 이렇게 국산화하면서 많이 올라왔지만 네. 이거 대체제 찾아냅니다 또. 예, 그래서 많은 또 부분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실리콘 카바이드라 그래서 또 다르게 하고 있고 이거 뭐 규소 질화 규소로 만드는 것들 새로운 제3의 이런 웨이퍼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뭐 기술적으로 지금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이 제재를 장비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장비만 제재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독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보시는 게 이제 평론가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딱 정해졌어요. 28나노 했는데 네. 28나노를 지금 주 생산을 해서 그게 사실 전체 반도체 75%거든요. 네. 지금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얼만큼 올라오느냐 문제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건 100% 장비다. 그러면 이 부분의 싸움은 사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채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GDP 혹은 수출 물량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도 올라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같은 그 국가하고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서 답이 일단 있고요. 인재 지금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선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술 개발에는 가장 큰 부분들인데 이거는 전 세계가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전- 유럽 뭐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가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먹거리로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요새 AI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광역대 HBM이라는 메모리가 굉장히 AI의 수호 천사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격차가 나는 인류 기술들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반도체는 뭐 진짜 어떤 뭐 외교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그다음에 뭐 무어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술로 승부하는 아주 정면 승부하는 진검 승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의 첫 번째 발은 인재 양성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길러질 수 없는 것이어서 특히나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